거리두기 연장 어떻게 시행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안녕하세요. 열심히 네. 세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실 텐데 정부가 재연장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도 상당히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이 3단계 가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유행 추세가 다시 정체 국면에는 진입이 됐는데 네. 확실한 감소세는 또 안 나고 있고요. 네. 또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좀 정체국면이긴 하지만 좀 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구에서도 좀 종교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게요. 지금 대전은 지금 4단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2주 그 사이에 또 네. 15, 16 그때 연휴도 있고 또 개학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감소세로 반전시켜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네. 2주를 좀 연장하게 됐습니다. 고심 끝에 한 견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일까지 2주간이죠. 수도권 4단계, 그렇습니다. 비수도권 예, 3단계. 8월 9일 월요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좀 풀어달라, 내려달라,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시위도 하고 그러셨는데 네.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셨겠지만 정말 이 재연장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예, 여러 가지로 저희도 그 회의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시도 의견 들었는데 시도에서는 되려 지금 4단계 자체가 예전에 12월 달에 있는 3단계보다도 약간 좀 미약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빠르면 한 9일 정도 네. 아니면 2주 정도 되면은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계속 지금 4주가 돼 있었거든요. 아마도 델타 변이가 지금은 2%좀 돼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감염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그런지 네. 이게 좀처럼 좀 줄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좀 큰 성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한시적 조치로 방역 수칙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교화하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현실에 맞게 이제 적용한 것도 또 있고 강화한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요. 4단계가 이제 예방접종 만료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2번 맞으신 분이거든요. 물론 얀센은 1번이고요. 혜택을 중단을 하게 돼 있고요. 특히 3단계까지는 이제 혜택은 부여하는데 지자체가 이제 자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3단계 같은 경우 사적 모임은 4명까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돌잔치라든지 또 상견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말씀이 주셔가지고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하도록 했고요. 네. 앞에 출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종교 시설이 상당히 좀 저희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많이 주셨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의 10%고 최대 19명까지 되게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종교계에서도 방역 수칙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끝나고 취직 같은 게 문제거든요. 네. 예배 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 99명까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전체 수용인의 10%고 최대 99명이고 다만 100명 이하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까지만 1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네. 결혼식하고 장례식은 변함이 없나요? 거기도 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이 많았었거든요. 4단계에서 친족이 아니더라도 장례식 결혼 참석한 경우에는 49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3단계까지는 이제 49명이고 4단계는 친족만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좀 경직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누구라도 49명까지 하는 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민도 깊으시고 피해도 많으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인데요. 이런 모임 제한 개인에 대한 수칙 말고 업소에 대한 제한, 영업 제한 업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수도권 같은 경우 4단계인데요.
4단계에서는 유흥시설하고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라든지 노래연습장, 목욕탕, PC방,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단계는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인데요. 그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식당, 카페 같은 경우가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만드시면서 조속하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하셨다면서요? 예, 현장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네. 앞에 그 출연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미용업도 대부분이 22시까지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영업을 다 종료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감염 사례도 다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제한 업종에서 빼도록 했었고요. 예.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3단계에서 사적 모임 하도록 했고, 예. 이 결혼식 장례식에서도 친족 외에도 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제가 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수도권은 4주째입니다. 비수도권은 2주째 4단계인데요. 앞서 예상보다 확산세가 안 꺾인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쯤 확산세가 언제쯤 잡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그 숫자는 좀 다소 좀 이렇게 정체적인 국면에 있습니다. 오늘도 1,704명이 되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늘지는 않는 그러기 때문에 예. 아마도 한 2주간을 하게 되면 지금은 900명대에 있습니다. 보통. 네. 예, 지금 960명, 911명까지 내려왔는데요. 예. 요거를 800명까지 저희가 800명대 낮추게 된다고 그러면 단계 조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네. 저희도 정부도 우리 또 국민들께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2주만 바짝 한다고 그러면 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서 제가 비수도권 2주째 4단계라 말씀드렸는데 3단계죠? 2주째 3단계 비수도권. 예, 비수도권은 네. 3단계입니다. 수도권은 네. 4단계고요. 예, 예. 거리두기 효과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도 이제 14일 정도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조금 더디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도 가장 강력한 것이 12월 24일 했던 5인 이상 집합 금지하고 21시간 제한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보게 되면 짧게는 7일, 9일, 좀 늦게 되면 보통 한 2주쯤 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이렇게 지난 4주 전에 했었던 건데요. 네. 그때는 아마 저희가 델타 변이라는 게 없었고, 지금은 델타 변이가 보통 보게 되면 네. 그 옛날에 우한 기분 코로나보다도 예. 약 한 2.1 정도 되는 감염수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인구가 878만인데도 약 3,000명쯤 나오게 돼 있고, 네. 영국도 2,800명 정도지만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델타 변이 영향이 큰데 저희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좀 정체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일 텐데요.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